자, 오늘이 아니죠. 어제 수익난 종목이 있어요. 수익난 종목은 PSK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PSK를 수익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 또 수익 냈어요. 지금 최초에 제가 진입했던 구간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62,700원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진입하고 난 이후에 상승할 때 한번 매도, 그 다음에 종가에 한 번 더 진입을 했어요. 종가는 아니고 종가보다 조금 낮은 구간에, 그러니까 종가의 한 1%가 조금 안 되는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와요. 지금 그런데 매도를 좀 짧게 잡았어요. 한 3.8%? 그래서 총 합쳐서 4%가 조금 넘는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토탈 하면.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종목은,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올라갈 확률이 1대 9라고 보시면 돼요. 1대 9. 1대 9. 1대 9인데 저는 그 1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9만큼 90% 이상 올라갈 확률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 범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리스크 역시 같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익 구간 역시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리스크 관리도 같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얼마 전에 1차 매수 기준으로 20 몇 %가 손절이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기준을 벗어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그 리스크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선택을 한 거죠. 많이 벌진 않아도 많이 잃진 않는 그 방식.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눌림목 자체를, 이 깊이가 많지 않은, 이렇게 기울기가 높지만 이렇게 눌림목, 그러니까 그 수익률의 손절 구간이 이렇게 깊지 않은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기울기는 좀 낮지만 지금 이 눌림목 역시 낮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 접점 여기잖아요. 다음 이 구간에 올라갔다가 아마 그 눌림목 형성 구간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눌림목 형성 구간이 여기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기울기를 봐서는 제가 그 선택하고 있는 이 방식보다는 오히려 기울기가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성장 기울기가.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최적화된 방식이 요런 방식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이후에 가더라도, 사실 저는 그 이후에 가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날아가더라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다음 매매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많게는 적게는 한 7, 8종목, 7, 8종목이 더 되죠. 그리고 많게는 한 10대 종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1대 9, 9대 1의 비율을 가지고 그 상승의 그 10% 여기서 눌렸다가, 물론 오를 겁니다. 수익 구간으로 갈 확률이 오를 건데, 바로 올라갈 확률이 9. 엄청 높죠.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내려갈 확률이 한 1%, 그 다음에 눌렸다가 횡보하다 올라갈 확률이 한 9%, 1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확률을 그렇게 높게 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실 그래요.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긁어가면서 물량을 잡아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을 뚫고 올라오는 이 시점을 계산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0%는 간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50%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한번 눌렸다고 횡보하는 구간은 그 구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눌렸다고 횡보하는 구간에도 이 본절 구간까지는 줘요. 굉장히 높은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익비가 좋다는 거예요. 손익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한 4.5% 정도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뭐 위축되지 않는 방식을 저는 계속 그 순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은 사실 그 볼린저 밴드 상으로 이렇게 그 상단을 이렇게 긁으면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로 이 종목의 그 과열권을 나타내는 한 지표긴 한데, 이 과열권의 지속 기간이 그리고 기울기가 엄청나게 그 시세를 분출하는 정도의 그 기울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 굉장히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통계를 냈던 적이 있어요. 통계를 냈던 적이 있는데 얼마만큼 도달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손익비 싸움이라는 게 손절선을 지정을 해놓고 나는 50% 수익 내고 50% 손절로 1대1 손익비를 놨을 때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은 실질적으로 93%, 94% 정도 돼요. 이렇게 물량을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긁어가면서 올라가는 경우. 근데 이게 손익비가 1대1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 그 풀시드로 진입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봅시다. 풀시드로 진입했을 때를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50%인데 50%요. 50%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50%는 한 번에 올라가게 됐을 때 수익 구간은 50%면 여기서 50% 손절이 나오게 됐을 때 손익비는 1대1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수익 구간으로 도달을 하려면 지금 이 구간은 2배 구간이 돼야 돼요. 수익 구간이 2배. 이해되시나요? 분명 손익비는 1대1인데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수익을 내려면 2배 구간을 내야, 2배 구간의 그 비용,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 나는 거는 50%인데. 바꿔 말하면 1대1의 손익비가 아니라 1대2의 손익비가 되는 거예요. 1대2의 손익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90 몇 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복리 기준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복리 기준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이게 더 커지겠죠. 자, 우리가 10번에 50% 10번에 9번의 수익 구간으로 나오다가 한 번 50% 손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손익비상으로 그 시드가 수익 구간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약수익 구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엄청 높은데 눌림목이 이렇게 반토막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는데 또 눌림목이 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 기울기.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되는 거면 엄청나게 좋은 기울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심리적인 요인.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벌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50% 수익 구간으로 계속 수익 구간을 쌓아 나가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10억에 도달을 했어요. 1년 동안 10억에 도달을 합니다. 10억에 도달을 하게 되면 10배 수익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손절을 한번 하게 돼요. 손절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드는 5억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이 금액을 벌어본 적이 없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본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금액을 벌어본 적이 없다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1억 가지고 5억을 벌었어. 4억의 수익이 남았는데 이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금액을 벌어가지고 이만큼의 손절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러면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그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실제로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기계적인 매매 하고 싶죠. 잘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제 매매 방식을 단기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10억의 수익을 냈다가 5억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내 1억 빼고 실제 수익 구간은 4억의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 10억을 봤어요. 이 10억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 뇌동매매를 시작을 해요. 뇌동매매를. 우리가 흔히 코인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코인 하는 사람들은. 왜? 이 수익 구간에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이 수익 구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은 이 현타가 훨씬 더 세게 옵니다. 훨씬 더. 왜 그러냐면 이 1억을 가지고 이 10억의 그 수익 구간에 도달하는 그 기간이 대부분 아무리 빨라야 6개월에서 1년 이상 무조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이익을 고려를 하게 되겠죠. 시간의 이익을 고려하고 10억이라는 금액을 받고 그리고 그 손절 나간 5억이라는 또 금액을 봤어요. 그 파란색의 마이너스 5억을 또 봤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의 마이너스 5억을. 멘탈이 정말 강하신 분들은 여기서 난 4억이라도 벌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10중 8구라고 하죠. 10중 8구는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10중 8구는 이런 금액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심리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작용되는지 잘 몰라. 그 금액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금액을 벌어보신 분들은 멘탈이 바사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거세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한 거예요. 오히려 기울기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뭐 50%씩 뭐 이건 일 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겠지만 진짜 정말 50% 이런 기울기면 이 기울기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저한테 위축되는 그 강도는 훨씬 더 셀 거예요. 훨씬 더.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시세 불출 구간이라서 요즘 좀 많이 나오는 거지. 아마 이런 종목을 마음 먹고 찾으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했던 종목 수도 줄어들 거고 그 기간의 이익도 손실이 커질 거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시간을 들인 공이 많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남이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구를 제가 실제로 만들게 되면 고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도 남이 한 매매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내가 해서 수익을 낸 매매는 고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훨씬 더 크게 될 거예요. 뭐 이거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참인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개개인마다 그 성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복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돌팔이 사기꾼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요즘 거의 매매하는 종목의 대부분이 이게 이후에 이렇게 쭉 날아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야, 아무리 단기 매매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장기 매매를 이길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그게 참이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뭐 이번 달 지금 한 4% 해서
지금 이번 달 첫 주가 넘어갔는데 지금 첫 주 동안 이만큼 이 첫 주가 넘어가는 동안 한 7% 정도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저번 달에 한 15% 구간으로 수익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힘내서 한 25%에서 35% 구간 수익 구간을 맞춰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그 최소 구간이 한 25% 정도니까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